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 트루만 미국 대통령은 1950년 한국 전쟁 직후인 11월 30일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 협박이 북핵 개발의 출발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1956년 2월 23일 북한이 소련의 드브나 핵연구소에 30여 명의 연구원을 파견한 것이 핵 개발의 기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원이 무엇이든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지 올해로 60년이 넘습니다. 이 60년에는 한마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핵 대장정의 시기였습니다. 때로는 경제 붕괴 상태에 직면하고 때로는 선제 공격의 위협이 닥쳐도 중단 없이 행진한 시간이었습니다. 비핵화 합의를 하고 핵 동결한 때도 있었지만 핵 개발의 긴 여정에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랜 고립과 제재를 견딘 끝에 온갖 난관을 헤쳐온 곳에 드디어 핵 보유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북한입니다. 여기서 제재가 더 강화되거나 추가된다고 핵 국가의 꿈을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층처럼 켜켜이 쌓인 핵 문제들을 풀려면 단계적 접근법이 합리적입니다. 북한과 외부 세계가 상호 조치로 신뢰를 쌓아가며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제네바 핵 합의나 9.19 공동성명 등 과거 핵 합의 때 많이 해본 것들입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풀기에는 지금 너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적지 않은 인내심을 요합니다. 게다가 과거 협상 때와 달리 북한은 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이런 통첩도 날아왔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진행한 전략무기 시험들은 주체 조선이 대륙간 탄도 로켓을 시험 발사할 시각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평양에 가겠다고 합니다. 북한이 최선희 미국 국장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조건에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의 주체가 대화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건을 조성해 주면 대화하겠다는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인내를 내세워 북핵 상황을 악화시켰던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를 천명할 때만 해도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북핵 문제를 미국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중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서도록 설득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대한의 압박뿐 최대한의 관여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상대가 그 의미를 본능적으로 느낄 겁니다. 북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대의 압박과 제재로 누군가를 굴복시킨 다음 대화 탁자에서 끌어내어 항복서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벌써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민간 단체의 방북 허용과 같은 화해 제스처를 썼지만 북한은 유엔 제재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북한은 5번이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초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대북 압박에 치중해왔던 트럼프는 이제라도 압박과 관여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오락가락 병행은 곤란합니다. 3월 28일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정말 미친 것 아니냐. 그랬던 트럼프가 나흘 뒤에는 김정은을 만나면 영광이라고 딴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일 지나서는 대북 경고를 위해 동해에 핵잠수함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3인이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서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유화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 여운이 남아있을 사흘 뒤에 트럼프는 필리핀 두테르테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미친 게 틀림없다. 이런 말 또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지나서는
핵 잠수함을 동해에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충분히 자극한 다음 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교체를 하지 않겠다. 북한 침략하지 않겠다. 급속한 통일하지 않겠다. 미군이 38선을 넘지 않겠다는 이른바 4대 기조를 제시하면서 또 대북 유화적 제스처를 했습니다. 며칠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믿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4개 기조 발표 엿새 지난 5월 19일 틸러슨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대 기조라는 물건이 하도 진부하고 어이없고 허무맹랑한 것이어서 일거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세상에 내놓기에는 실로 부끄러운 골동품들이다. 미국이 제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핵무기들과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이름을 붙인다면 인내심이 부족한 전략적 인내 아니면 전략적 인내 시즌2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와 대북 정책 전환도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인 것일까요?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60년간 수없이 제재도 하고 경제 지원도 하고 타협도 해봤지만 사실 모두 변죽을 울리는 것들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초기 실패를 거울 삼아 압박과 관여를 병행하거나 관여의 수준을 더 높인다 해도 북핵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 있는 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압박 수위를 더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핵항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를 동원하면 할수록 핵에 대한 북한의 물리적, 심리적 의존도는 높아질 겁니다. 위기 고조는 북한이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위기 조성으로 보상의 크기를 키운 뒤에 미국이 제시하는 카드가 마음에 들면 그때 적당히 물러서면 그만입니다. 북한은 현 국면에서 아쉬울 게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수없이 했던 게임을 또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지긋지긋한 이 현상 유지를 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 바로 핵 문제의 본질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평화의 부재 상태, 즉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 군사적 환경 때문에 핵을 선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체제의 대안으로 핵을 손에 쥔 것입니다. 북한은 스스로 체제 보장 방안을 핵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와서 북한 침략을 안 하고 정권 교체 시도 않을 테니 핵을 포기하라고 하면 북한이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 먼저 평화를 주고 북한의 핵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그동안 한미는 반공주의 이념과 제도, 주한미군, 군사력 우위에 기반한 기득권 체제, 즉 정전 체제의 수혜자로 살아왔습니다.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과 ICBM을 품은 정전 체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정전 체제,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정전 체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간이 왔습니다. 북한이 60여 년간 요구했지만 한미가 외면했던 것,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도록 했던 것, 평화체제 없는 한반도를 평화가 있는 한반도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미국이 원하는 걸 북한에 요구하고 북한이 안 들어주면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북한을 압박할 수는 있어도 북한을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변경이 목적이라면 변화가 가능한 현실적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목록을 만들어 봅시다. 북한이 원하고 당장 한미가 들어줄 수 있는 것,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일정한 북한이 변화가 있으면 받아줄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한미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북한과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그걸 위해서 한미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평화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신호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중지와 한미연합훈련 유보가 적당합니다. 그건
북한이 바라던 바이기 때문에 호응을 할 것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위해 전방에 있는 주력 부대를 후방으로 이동 배치시킨 적도 있습니다. 한미도 대북 군사적 위협 수준을 낮추는 일을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과 탁자에서 마주 앉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 트럼프를 만날 때 양국의 북핵 문제 원칙을 확인하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핵 문제 돌파구를 열 과감한 구상을 던져야 합니다. 시진핑 한중 관계의 역사를 설명하며 트럼프를 설득했듯이 문 대통령도 북핵 개발 60년사를 전해주면서 지난 20년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왜 비핵화에 실패했는지 트럼프를 이해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믿고 있듯이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계승되고 학습된 생존 법칙을 따를 뿐입니다. 트럼프는 기성논리, 기존 경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창의적 해법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좀 터프해야 합니다. 오바마가 취임 초 의기양양하게 말했던 터프한 외교를 상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는 터프한 외교로 이란 핵 문제를 타결을 지었고 쿠바와의 수교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요즘 러시아 게이트로 코가 빠졌습니다. 트럼프를 잡을 기회입니다. 진짜 거래를 제안해 보기 바랍니다. 트럼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될 것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